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북한에서 미국이 원하고 미국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핵폐기 그런 모든 조항의 문서를 북한한테 넘겨줬습니다. 본배가 갖고 갔습니다. 그랬을 때 북한이 비핵화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나온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고 거기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 양해각서를 분명히 날의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비핵화하면 좋죠. 비핵화하면 만약 한반도에서 비핵화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북한의 핵을 맞지 않고 산다는 것만 해도 그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제 그 논평에 다 나와요.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내가 시간 날 때. 거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를 한다고 전제로 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그런 연계에서 북한이 당면한 그 시츄에이션이 뭐냐면은 경제 제조에 의해서 빈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이가 이제는 막다른 고비에서 돈도 없고 어떤 그 경제력이 무너지다 보니까 경제력이 무너지다 보면 북한 인민들한테도 북한은 김정은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지금 실제로 북한은요, 과거에 김정일, 김일성 때는 상당히 찬양을 했대요. 북한 국민들이 밥을 못 먹어도 우리 수령님, 우리 김일성 아버지가 있는 한 난 밥을 굶어도 나는 아버지가 굶으려면 굶고 죽겠다라는 그 알라신의 후예 같은 북한 인민들입니다. 알라신의 후예들은 그거죠. 알라신이 계시를 하면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탄띠에다가 자살폭탄 테러. 그러니까 탄띠에다가 그 소량의 다이너마이트를 메고 갑니다. 그러면 너는 천국에 가면은 알라신이 너를 반길 것이다. 해서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북한 인민들 똑같아요. 김일성 수령이 아버지고 신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사에도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반박하는 기사가 또 있어요. 지금의 그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굉장히 무시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듯이 제가 여러 지난편에 오늘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내가 다 했어요. 그 완전히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또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만일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받아들인다는 건 북한이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자기의 명줄을 늘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명줄을 늘리기 위해서 가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까지 질질 끌다가 어느 정도 핵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네임덕 현상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변수가 생겨서 도저히 미국하고의 그런 비핵화 문제를 더 이상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고 북한은 많은 예측을 시진핑하고 한 거죠. 그것도 거기다 보면은 북한이 비핵화를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은 일단은 북한이 무너지느냐? 아니 그걸 안 들어주면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회군을 한 거예요. 지금 회군. 교묘한 회군이죠. 트럼프 대통령 회군하는 거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오늘 그런 얘기 이제 제가 계속 이어날게요. 그래서 뭐 크리스토퍼 힐이 완전한 그런 합의 상태라고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다. 어떻게 NPT 그 조약에도 가입도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죠. NPT 못 가입해요. 미국의 NPT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NPT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NPT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 일개 조약에 불과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큰 파워도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NPT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IAEA예요. 트럼프 대통령. 모든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야. IAEA에서 북한 오늘 가보니까 야 핵무기가 뭐 실제로는 60개라는데 우리가 막 파보니까 5배밖에 없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사인 안 하죠. 내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어. 5개 더 있을 수도 있어. 라고 모든 건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베이오, 존 볼튼이 수시로 북한을 갈 겁니다. 앞으로. 그런 과정에서 북한하고 엄청난 이견이 생기고 폼베이오가 어쩌면은 북한의 그 실무자들하고 회담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올 수 있는 그런 변수도 생길 수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동조하고 남한을 저버리고
북한을 동조하고 북한은 김정은을 키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파 방송들, 애국자분들이 있다면 전 솔직히 우물 안에 개구리로 전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요즘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생각이 나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기를. 아무리 어저께 회담이 그렇게 완벽한 북한 봐주기를 보였을지 망정 그 내면에는 엄청난 무서운 김정일이가 웃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엄청난 무서움이 거기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걸 인식하시고 더 이상 미국이 한국을 져버렸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창피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크리스토퍼 힐 그 전 대사가 북한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 눈으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힐은 겉으로 어저께 그 회담 분위기만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진위가 뭔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가 옛날에 전직 외교관이었었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만도 해요. 자기가 과거에 그런 그 비핵화를 전제로 한 수년간의 그 외교관으로서의 그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그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21세기의 트럼프 방식의 비핵화를 갖고 좀 다소 그 다른 차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만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다르죠. 그래서 물론 내가 크리스토퍼 힐의 마음은 저도 100% 있죠. 물론 이 사람 얘기는 과거보다 못하다. 과거보다 못하다는 건 아직 몰라요. 크리스토퍼 힐이 과거보다 못하다는 건 이건 크리스토퍼 힐의 그건 오버센스고요. 과거보다 못한다는 건 아직까지 모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시작하고 적어도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3달 때 과연 그때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고 북한이 진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속이고 유엔 제재 다 풀고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물교육 다 하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받고 핵먹이가 갖고 또 지랄하고 남한을 적과 유학을 보인다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라 팔아먹고 대한민국을 망치게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이단자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은 세계 평화를 저버린 그 자로 남죠. 그때는 저도 혀를 물고 자살할게요. 그럴 날이 온다 그러면은 절대 안 옵니다. 아마 저는 오래 살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못 믿고 못 믿는다기보다도 그렇게 그런 한 단면만 보고 앞으로 수많은 일이 올 수 있고 앞으로 수많은 그 북한하고의 비핵화에서 엄청난 그 변화가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물론 못 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지. 어저께 그 수많은 유튜브들 트럼프 대통령 욕설을 해가면서 이놈이 대한민국 다 팔아먹고 진작 알아봤다는 둥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가이드 해주는 그 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지금 현실 우리 그 나라 그 방송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한쪽만 바라보게 지금 나가고 있듯이. 아니, 결국은 우리 유튜버들이 우리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우리가 애국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하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저들이 어저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SBS나 KBS나 MBC나 그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볼 때 거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이를테면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토니오님은 어떤 트럼프에 대한 그 안목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지일관 어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신뢰감보다는 미국 행정부를 신뢰하는 거예요. 미국 행정부. 제가 미국에도 살았지만 과거로 쭉 봤을 때 미국 행정부는 결코 그렇게 자기 동맹관계에 맺었던 나라들을 갖다가 업신여긴다든가 아니면 저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나라를 위해로 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신뢰감도 물론 좀 남다르게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개인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자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북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북한 문제와 대북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강한 어떤
그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용단 내지는 그런 디시션 결정이 누구보다도 굉장히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이 많으신 분이고 김정은이한테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해줬을 거예요. 일부러 회담 분위기를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리드를 했답니다. 말도 더 했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줬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나쁜 사람들을 그 회개시키려고 우리 종교에서 막 회개하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회개해라. 우리 교회 가면 주여 주님이요 나는 오늘 회개한다고 그러죠. 우리 형사 선생님 회개 누구보다 잘하실 텐데 그렇죠? 예. 그렇죠. 늘 뭐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많이 그렇죠. 하죠. 인간은 많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면 늘 죄인이고 하나님 나 오늘 나의 이 죄를 좀 조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목자의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어린 성도를 비록 포악하고 죄를 많이 졌지만 내가 어떻게든 그렇다고 내가 저 죄를 많이 진 사람 끝까지 암흑 속으로 몰고 싶진 않다 이거야. 저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진정으로 비핵화를 한다면은 전 그것도 찬성해요. 그러다 보면 김정은이도 어느 정도의 적화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 남북 관계도 김정은이가 융합적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길을 저도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남측도 개입돼 있고 중국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 만들기 안 돼요. 시진핑 요놈이 지금 미국의 레임덕 현상을 갖고 지금 김정은을 조종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일 내년 정도에 어떤 공화당에서 그 강력한 그 라이벌 후보가 나오든가 아니면 민주당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오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네임덕 현상 가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조지 부시 1세가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낙선했어요. 전 될 줄 알았어요. 그분이 그 재임 1기 때 쿠웨이트를 함락시킨 그 이라크를 갖다가 다 쳐부시고 아주 중동에서 상당한 혁혁한 그 국제 그 분쟁을 막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그 혁혁한 공을 갖고도 클린턴이라는 애승이 그 당시 클린턴이라는 애승이는 제가 클린턴이가 어디 주지사 했었어요. 그게 알칸소인가 내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때 그 애순위 주지사한테 일방적으로 패했어요. 일방적으로. 그런 거 봤을 때, 그때 그 인폰 후보나 그 여러 가지 그분의 여러 가지 그런 자질, 인품, 국정 수행 능력을 봤을 때, 클린턴은 잽도 안 됐죠. 그런데 그런 신예가 나와가지고 젊은 지도자가 갑자기 나이들은 그 당시에 조지 부시의 1세도 우리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조금 덜이지만 거의 70에 가까운 나이에서 대통령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2차에서 지더라고요. 재임하는데 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변수가 물론 있으면은 레임덕 현상이 올 수가 있죠. 근데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따질 문제고 우리 보수가 그렇게 모든 거를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북한 문제 아직 모든 게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한민국을 팔아먹었다. 아마 저 인간은 미군도 쳐주실 거다. 저 인간은 결국은 우리하고 방위적 한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그렇게 쳐놓고 뒤에 가서는 북한 김정은이하고 더 친하고 더 방위를 맺어서 북한하고 남한을 더 아주 몰락시키는 그런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애들 같은 얘기 하지 말고요. 방송을 진행하려면은 공부 좀 하고 정확한 국제 분석, 국제 정세를 좀 알고 상대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과거 존 호컴 장군이 여러분 난 일부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존 호컴이라는 육군 대장 과거 중부군 사령관 했었고 주한 미군 사령관 했던 존 호컴 장군이
참 듣기 싫은 또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생각이 또 나요. 그분이 우리나라 소고기 파동 때 있었던 장군이에요. 매일 그것도 과거에 효순이 사건, 미군 전차가 잘못 가가지고 효순이를 치렀습니다. 그 탱크로 깔았으니 효순이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럼 그것도 많은 사람, 미국 정부에서 그 부모들한테 돈까지 다 주고 그 부모들의 그 직업까지도 다 알선해줬습니다. 미군 정부도 다 해주고 다 해줬습니다. 실수했기 때문에. 근데 그 효순이를 빌미로다가 한국의 좌익단체가 그 효순이를 갖다가 지금 세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촛불 운동을 일으키고 그게 뭐가 됐냐면은 급기야는 이명박 정부 때 그게 광우병 파동까지 일어난 거예요. 민노총이 그 주재한 거죠. 그랬을 때 존 호컴 장군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다 열칠이다. 굉장히 성격이 급하다. 내가 볼 땐 쥐떼의 근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굉장히 모독하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욕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어요. 쥐떼가 어떻게 했냐면은 맨 끝에 한 마리가 야 저기 쌀이 있다 곡간에 가자 그러면 지가 글로 다 가요. 다 쫓아가요. 우르르. 쥐떼 근성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쁘다고 그러니까 모든 방송 모든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이 우리를 배신했구나. 저놈이 그냥 항구하고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김정은이 뒤에 가서 김정은이한테 다 갖다 바쳤네. 우리는 운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앞으로 북한이 결코 웃을 수 없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에휴, 제가 참 이렇게 얘기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또 이거 하고 나면 또 헛소리 하지 말라고 또 별소리 하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북한 놈들이 노동신문에서 북한 놈들이 오늘 노골적인 자기들의 그 술수를 얘기를 했네요. 북한 노동신문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싱가포르의 합의문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승인을 받았다고. 그거 CVI도 맞습니다. 그 서명각서에 오늘 그거 나와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노동신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을 우리는 단계적 비핵화로 해석할 뿐이다.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본성이. 그거를 미국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자기네들은 단계적 비핵화라는 거예요. 이거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서 북한의 그 노동신문들이 그렇게 우리하고 정상화하는 그런 비핵화의 첫걸음을 뗀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이 정상회담 소식을 보도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러면서 뭐 조선반도에서 그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이 관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거기에 이렇게 해서 그런 합의서를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놈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완전한 비핵화를 단계적 비핵화로 우리는 해석할 뿐이다. 북한이 한 얘기예요. 북한이. 그렇게 합의문의 완전한 비핵화를 우리는 그거를 완전하지 않고 여기 나왔잖아요. 단계적 비핵화를 우리는 해석하겠다. 그러니까 회담을 하루도 안 됐는데 자기네들의 본성이 드러나잖아. 물론 김정은이 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동신문에서는 미국에서 그런 항구적인 그런 평화의 목적으로 해서 우리 북한의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 완전한 비핵화의 그 승인을 받아서 서한을 만들어 초안을 작성해서 서명 날인을 했지만 우리는 그걸 단계적 비핵화로 보겠다는 거예요. 잘 됐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의 압도적 승리다라고 거짓말 시켰으니까 압도적 승리겠지. 만약 북한이 그 합의 초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모든 거 헌신적으로 그렇게 북한 봐주기라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고 그렇게 바보 같은 대통령, 그렇게 철없는 대통령, 그렇게 비난받는 대통령이 그런 지금 된 상황이잖아요. 한국 국민들한테는.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이 이렇게 합의문을 갖고 또 번복하고 합의문을 인정을 안 한다면은 그때는 뭐 원자폭탄이 아니라 미국에서 총동원한 수소폭탄까지 떨어뜨려야죠. 그럴 날이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북한의 그런 그 미국하고의 그런
그 도발과 그런 침략 행위를 근절하며 또 남조선이 그런 합동 군사훈련을 중지시키면서 조선인민공화국에다가 안전 담보를 제공하고 대화 협상을 통한 관계가 진척되는데 그런데 왜 그 자기네들 조선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의향을 비춰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북한 놈들은요 아직까지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자기네들이 어저께 회담한 거는 미국에서 받아들이는 영구적인 게 아니고 단계적이래. 그러니까 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미국의 맥코넬 그 의원이 이게 상원의원입니다. 미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공동선언에 명시된 목표를 지지한다고 그랬어요. 어저께도 그 수많은 TV가 CVID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내가 설명할 수도 없고 진짜 1대1로 만나서 내가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그 미국 상원에서 그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명시된 목표를 지지하며 미 국무장관이 재강조했듯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뜻 알죠? 거부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런 비핵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잖아요. 합의 초안 보고 미 상원에서 CVID가 들어갔는데 신의식 방송도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가봤어? 자기들이 그걸 봤어? 핵무기나 만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또 한 방송은 이제 우리는 트럼프가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핵무기를 우리가 재무장을 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있으면 핵무기 무장할 수 있어. 박근혜 우리 대통령 오시면. 문재인 정부가 핵무기를 해줘요? 안 해주죠. 울산 고리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존하는 그 대한민국의 그 핵을 갖고 고열효율을 창출할 수 있는 값싼 전기를까지 막으려고 그러는 정부인데. 아니 휴전선에 그 방어벽도 허물고 있는 방국인데 말입니다. 무슨 핵무기를 만들어? 아니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비방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자기의 논평이니까. 근데 어떤 그 확실한 근거와 또 자기가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대한민국을 버렸다.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럼 앞으로 그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이 뭐냐라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미국 믿으면 안 된대. 오로지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근데 그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냈던 사람이 대한민국 현실 그렇게 모르나? 그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그 비핵화를 해줄 수 있다니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으로 만드나? 핵무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담 왜 갔습니까? 핵무기를 안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 핵무기를 만드는 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래. 내가 오늘 그렇게 타당성을 실명을 한 거는 너무 어처구니 갖고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 저거 한 겁니다. 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미국의 그 맥코넬 그 원내대표네요. 굉장히 끝발이 있죠. 이런 분들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그런 중대한 진전을 축하한다 이거예요. 축하하고 이것이 진짜 평화를 이끄는 과정을 저는 시작할 거라고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 조야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시작이니까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을 일단 지켜보고 앞으로 북한이 어떤 일을 발생시키고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좀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도 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그런 방위 조약이 깨질 수가 있느냐 안 느냐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어저께 그 회담에서 그거 조금 북한한테 어떻게 된지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김정은이를 갖다 전쟁보다는 그래도 피를 안 흘리고 비핵화를 할 수 있다면 그만큼 더 좋은 것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비핵화 완전히 하잖아요. 중국도 힘 못 쓰고 남한 정부도 힘 못 써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까지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요. 미 국방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발언 놀랄 일이 아니다. There is no surprise 그랬어요.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거 갖고도 문제가 많더라고. 그 방송들이 어떻게 뭐냐면 내가 한 3시간 동안 보는데 트럼프가 결국은 주한미군을 빼돌리기 위해서 저렇게 북한하고 자기가 전쟁하기 싫으니까 북한하고 저렇게 미리 봐주고 북한한테 굽실거리면서 미국 빼가려고 그런 거다. 도저히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내가 볼 땐 나는 거기서 그냥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 진행자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저만 그래 미국 빼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인 연합훈련을 뭐 중단이 됐든 보류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대통령 보류라고 그랬어요. 보류 시사 발언에 크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을 해버렸어요. 국방부에서. 국방부의 그 화이트 그 여성 대변인 있죠.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주한미군하고 그 한국군하고 군사훈련 이거 다 기자놈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 뉴스를 기자놈들이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북한한테 총불이 됩니까? 일단 보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그 문제에서 야, 너 만일 너 빚 안 갚으면 나 고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나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안 줘. 그러니까 내가 고소해야 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랬을 때 이제 고소를 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럼 너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는 꼭 갚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고소를 취하해 줄 수 없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안에 돈을 준다는데 고소를 해버려요. 일단 속아도 기다려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그렇죠. 고소가 목적이 아니고 돈 받는 게 목적이니까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비핵이 목적이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총구리를 들이댈 수는 없잖아. 비핵화한다는 애들 앞에서 그런 군사훈련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포감에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내가 보류 중단을 했다 했을 때 미국의 한미 군사 행동에 대해 중단에 대해서는 그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6월 10일 날 싱가포르 회담할 때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간의 그런 비핵화가 협상이 많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 군사훈련을 하면은 그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갖다 기자놈들은 앞으로 주한미군은 이제 끝날 거고 주한미군은 다 철수한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군대 돈 비싸다고 그 전력 재산들 움직여 돈 많이 들어. 이런 얘기도 그 당시에는 안 했어요. 이것도 다 만드는 이야기예요. 기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한 걸 갖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불과 얼마 전에 한미 군사 훈련을 하는데 한국한테 니네들이 한 9천만 불 정도를 줄 수 없겠냐고 그랬어요. 9천만 불을. 그건 굉장히 큰 돈이죠. 문재인 정부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정의용인가 누가 못 준다고 백악관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돈 없어 못 주겠다고. 알았다. 주지 마라.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쓸 수도 있지만 한국이 조금 도와줄 수 없겠냐고 그랬을 때 우리가 노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을 움직이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그 돈 아까워갖고 다 철수시킬 때 그걸 떠나서 북한이 이제는 자기네들하고 친구니까 이제는 핵무기 한반도의 그 주둔에 있는 모든 미국의 강한 미국의 군사 전략 자산을 다 중지시키고 본토로 옮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뻥을 친 기사 내용이죠. 그러면서 미국 펜타곤에서 얘기한 거는 물론 비용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주한미군의 어떤 지금 뭐 변하고 어떤 준비대에서의 그런 아무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만일 우리가 이거 중단하고 있지만 언제 변할 수 없다는 거야. 어디서 좋은 얘기는 했냐면 북한의 비핵화의 상황에 따라서 훈련을 다시 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공보실이 우리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새로운 지침을 받을 때까지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가운데 현재의 군사 대비 태세를 그대로 유지한답니다. 그대로. 네.
존 오컴 그 장관이 지가 우두머리가 왕지가 야 저기 곳간에 쌀 있다 하고 지가 찌찌거린대요. 그럼 그걸 다 쫓아간답니다. 저 이 방송에 그냥 기울여서 트럼프가 나쁜 놈이야 하니까 나쁜 놈이야 박수치고 물개 박수 치는 거지. 근데 그날 봤는데 나도 깜짝 놀랐던 게 그 방송 완전히 신으로 모시는 그런 방송에 모든 그 지오태팅 그 시청자들이 그 방송에 100% 찬성을 해. 그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하든 홍준표 좋은 사람을 욕을 하든 100% 지지하는데 그날은 80% 이상이 신의 씨 그런 방송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앞으로 예단도 하나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하냐고. 막 사람들이 그냥 10명이 8명이 막 그 방송에 그날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자기 개인의 방송 진행하는 과정 우리가 뭐라고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전 또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방송을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과 앞으로 한 달, 2달 정도 더 기다려보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께서 진짜 반역적죄를 졌다면은 우리가 역적으로 몰면 되죠. 아직까지 충분합니다. 역적 볼 수도 있죠. 만약 비핵화 안 하고 주한미군 빼가고 그러면 우리 역적으로 봐야죠. 저도 역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까지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질 않았지 않습니까? 또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주한미군은 비핵화를 하든 말든 현재 한국에 있는 그대로의 그런 군사 태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예, 그럼 이제 북한이 관련 소식이죠. 그리고 또 미국 상원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미국 군사 백악관 군사 안보위원이 뭐라 그랬냐면요.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이 지금 한국군하고 연계된 모든 훈련을 중단 내지는 보류를 했지만 그거는 비핵화 때문에 그런 거래. 그거는 법이 아니래요. 법제화가 되지 않고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한미군은 절대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군사훈련은 언제라도 다시 재가동해서 북한의 비핵화에 상관없이 다시 군사훈련은 충분히 또 할 수 있다고 미 국방부하고 백악관 안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어야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의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모든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드디어 시작됐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통제를 하느냐 했더니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취시문에 거기에 보면은 북한에 술판이라든가 이런 먹자판을 벌린다든가 그 일개 개개인 인민들이 아니라는 행동과 회의된 마음을 갖고 그런 경우를 보인다든가 했을 때 행정적인 차원에서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한다고?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아니, 북한 주민들이 그 먹자판이라 술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그지 같은 놈들이네, 진짜. 별걸 다 트집을 잡네,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그 내부를,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런 서방 세계의 어떤 자기네들이 실제적인 걸 김정은 체제의 그런 모순이라든가 그런 아주 국제사회에서 저렇게 악인이잖아요. 그런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탄압하는 게 국제사회에 많이 그게 보여줬을 경우에 자기 국민들이 어떤 그 마음의 동요와 그런 서방 세계에 들어오는 그런 또 문화에 젖어들면은 자기를 갖다가 항거하는 그런 면을 보일까봐 저는 이걸 법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놈들이 그 대상자들한테는 집집마다 경비를 강화한대요. 요주인물들. 그리고 절대
자기네 동네에서 딴 데 이사 가는 걸 막는답니다. 막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시로 그 지도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그렇게 했을 때 막 그 인민반장들이 주민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주민 정치 사업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런 걸 한다는 얘기죠. 북한은 어디까지나 이제 통제된 그 회담 이후에 더 통제된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은 사실 점점 힘들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탈북민들께서는 북한의 그런 회담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북한하고의 그런 회담은 자기들도 찬성하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탈북민들의 거의 그 100여 명이 북한의 이거 탈북민들이 얘기한 겁니다. 한국의 탈북민들이, 한국이라든가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이 우리는 북한하고의 그런 회담을 사실 찬성한다, 찬성하겠죠. 북한 주민들도 우리 이해 갑니다. 근데 이제 북한의 이 탈북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볼 때 북한은 위장술이래. 그러니까 탈북민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안 믿는. 이 사람들은 안 믿는데 왜 우리 한국 우파 일부 국민들은 왜 믿냐고요. 북한의 위장술이 뻔한 건데. 그럼 누가 위장했다며? 네. 그럼 탈북민들이 더 한국의 현실과 그런 비핵화 현실을 우리 일부 우파 국민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네요. 내가 볼 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그 북한의 그 요번에 그 회담 과정에서 북한의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제재를 해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그 얘기를 했네요. 그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비핵화 할 때까지는 나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해제할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북한 들어오면 이거 비핵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기다리고 있다. 북한의 의지가 분명히 된다 이거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 방송에서는 김정은이를 갖다 워싱턴에 초대하고 이제 친한 친구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얘기를 했네요. 나는 김정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베어가 평양에 가고 김영철이가 그 워싱턴하고 뉴욕에 왔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일이 잘 되면은 당신의 수령인 김정은이를 워싱턴으로 초청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에서.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그 사실을 기자간부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은 그런 얘기는 내가 회담 열리기 전에 했는데 회담 장소에서는 난 김정은한테 아직까지 그런 얘기 안 했다. 북한을 초청한다는 말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대. 그러니까 이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난 김정은 초청한다는 말 아직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연합군 군사훈련 중단은 정말 북한에 큰 양보를 한 걸까?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나도 답답해요. 아니 그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고 선의적으로 나오고 회담 분위기도 좋고 진짜 그게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다 대놓고 그 북한 너네들 비핵화를 우리 거 완전히 다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나 군사훈련은 난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북한 얘기, 주한미군 얘기, 그 군사훈련 얘기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느 정도의 얘기는 왔겠지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회담 장소에서 북한이 그 진정한 의미의 그 의지를 갖고 비핵화를 100% 실행한다면은 내가 그러면 나도 한국의 그 주한미군하고 그런 연계된 연례 군사 훈련, 밀리터리 액션을 내가 잠정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가지고 마치 기자놈들이 마치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다 철수시키고 앞으로 주한미군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주한미군하고 한국군하고 군사훈련, 연례훈련 다 취소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모든 비행기라든가 모든 항공모함, 모든 구축함들은 다 태평양 그쪽으로 다 철수. 이렇게 기자놈들이 뻥을 치는 거예요. 확대시키는 거예요. 확대. 그래서 이제 내가
확대시킨 걸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있어요. 그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은 정말 북한의 큰 양보란 걸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매우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쉽게 얘기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유일한 것은 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 전략 자산을 옮긴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테 약속한 유일한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북 억지력을 위해서 한미 양군 간의 군사훈련을 갖다 일시적으로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 자산을 갖다가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그리고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거는 그거 쉬운 일이라 이거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명령만 내리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만일 북한이 그 의제에 있는 일단 북한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갖다 먼저 해체를 해야 돼요. 북한의 그 병함성이라든가 그 5,000km 이상 날아가는 거. 5,000km 이상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직까지 10,000km까지 가졌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그게 화성하고 화성 15, 16 시리즈가 10,000km 갑니다. 만약 북한이 제일 먼저 대륙간 탄도미사일 부품 시설을 그걸 해체하지 않는다면 군사훈련을 다시 재개한답니다. 군사훈련을 재개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빠른 시일 안에 그러니까 미국 본배하고 오늘 하고 본배가 이제 평양을 또 들어가요. 오늘부터 그 핵배기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한테 오늘은 핵배기 먼저 들어가자. 내일은 핵물질 그 농축 장소로 가자. 그 다음에는 핵배기장 가자. 그 다음에는 니네들이 갖고 있는 소형화 원자로 시설 공개해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북한이 말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다시 군사훈련을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한테 그렇게 뭐 설득시키고 뭐 그런 동의하고 그리고 양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쉬운 양보라는 거예요. 쉬운 양보. 네. 내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북한한테 이게 뭐 큰 very important한 그런 의제라 그런 아젠다라 이걸 갖고 북한한테 굴실거려가면서 내가 이거 너네가 도와주면 나 주한미군 다 철수시키고 그리고 북한 내가 돈도 많이 주고 북한 내가 국제적으로다가 그런 유엔에서도 내가 상임이사국까지 내가 진출시켜 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미국하고 평양 워싱턴 직설 개통하고 한라인 다 오픈하고 그다음에 고려 항공이 워싱턴 취항해봐. 근데 고려 항공 워싱턴 취항 못하지 비행기가 낡아갖고 이렇게 해줘서 북한을 갖다가 살살 진짜 동의하고 북한한테 꿀리고 북한한테 빠져들어갖고 이렇게 군사훈련을 한다는 게 아니고 쉬운 양보라는 거예요. 쉬운 양보. 쉬운 양보라는 거예요. 쉬운 양보. 미국의 펜타곤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쉬운 양보다. 쉽잖아요. 아니 내가 빚쟁이한테 너 내 돈 빨리 줘. 나 안 주면 너 있지. 이번에는 난 너 고발할 거야. 너 그럼 너 가서 너 영창 가서 너 친역 살아야 돼. 근데 빚쟁이가 나한테 와갖고 3일만 봐달라고. 3일 동안만 봐주면 내가 갚겠다. 그럼 그거 안 봐줍니까? 쉬운 양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참 앞으로 그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그 일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못 믿고 그렇게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그러는지 저도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설명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일종의 가성비 좋은 협상이라는 거예요. 맞죠? 가성비 좋은 협상이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조치를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으로 평가한다 이거야. 맞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참 시행하고 있는 군사훈련을 북한을 위해서 중지한 거잖아. 북한의 어떤 위협과 어떤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북한은 그게 늘 공포 대상이 됐죠. 그랬을 때 그건 왜 그렇게 했느냐.
북한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 북한이 자꾸 두려워하고, 북한이 자꾸, 내가 비핵화를 하는데 왜 대통령을 왜 자꾸 군사훈련 하느냐라고 이제 그 김정은이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겠죠. 지도 창피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그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중절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군사 중절을 했는데요. 그럼 이 조치가 신뢰 구축 조치의 일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많이 약속했던 그런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훈련을 다시 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한 거예요. 어쨌든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그 북한의 비핵화의 그 서명각서를 받은 건 대단히 잘한 일입니다. 그게 북폭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그게 일종의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북한의 김정은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주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각서를 받은 거는 일종의 북폭 허가서로 좀 보고 싶습니다. 북폭 그게 일종이에요. 그게 퍼밋이에요, 퍼밋. 평양 어택하는 퍼밋. 저는 퍼밋으로 봐요. 북폭을 할 수 있는 퍼밋, 허가증. 네. 왜냐면은 그걸 실행 안 했을 경우에 군사훈련도 공격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게 북폭 허가서라고 봐요. 저는 그걸 전 끝까지 앞으로 계속 내 이 기조를 지키겠습니다. 전 그게 물론 근데 변수도 아니고 북한이 실제적으로 테네시 오크리지의 그 모든 핵무기를 다 반출을 하고 북한이 그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생화학무기 만약 그 소형 원자로 그 다음에 그 원심블리 이런 걸 진짜 반출을 하고 그게 그 테네시로 간다면 저는 굉장히 북한을 그 북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까지 북폭을 아니고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건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북한 김정은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시진핑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시진핑은 북한이 무너지고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면 자기네의 그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미군 들어오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군사훈련 중단의 그 취지는 그럼 그게 이렇게 못이 바뀐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면 바로 군사훈련이 재개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어저께 회담 이 뉴스를 보도했나 봐요. 북한은 그 평양 거리에다가 그 멀티비전을 놓고 사람들이 텔레비가 없는지 아니면 전기가 없어서 그런지 길거리에서 그런 걸 보고 있어요. 그때 인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평생 우리가 피했던 노동력으로 얻은 핵을 갖다가 갑자기 포기한다는 건 기만행위다. 북한 주민들은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북한의 그 비핵화 움직임에 합의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부정적인 그 기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충성 자금을 조성해 갖고 그런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무역 일꾼이라든가 해외에서 그렇게 노동을 해 갖고 벌어들인 그 피했다 다음에 목숨까지 바쳐서 수십 년간 한 돈을 갖고 갑자기 이렇게 비핵화 협상을 쉽게 왜 김정은이가 그 CVID인지 뭔지 아는 거를 왜 해줬냐. 그러니까 북한에도 이 얘기가 나오네요. CVID라고 북한도 인정을 안 해요. CVID인지 뭔지 안다는 걸 왜 해줘갖고 우리 인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갑자기 핵 포기한다고 하느냐. 이제 북한 주민들은 물론 무시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이제 북한 주민들은 단순한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대충 이해할 수 있죠. 그 북한은 김정일이가 성군 정치를 했습니다. 성군 정치 무슨 뜻인지 알죠? 군대가 먼저 앞서서 모든 군으로 시작하잖아요. 군대가 성군 정치를 하는데 그렇게 성군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인민의 노동 착취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인민들은 발과 손바닥이 닿을 때까지 돈을 벌어서 중앙당에다 바치면은 그 돈을 가지고 핵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그 핵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루고 저 핵만이 강성대국가 우리가 성군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께서 수건이자
그게 그 전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런 근원인데 어떻게 그런 거를 갖다 CVI들을 먼지한다는 것을 왜 해줘갖고 우리들을 슬프게 하느냐? 북한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은 만일 그 인민들은 김한영이라고 그랬고요. 조국이 개방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그건 좋은 것이다. 그러나 개방이 되면 체제도 변화가 돼야 되고 법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개방에도 실패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그래도 많이 깨어났네요. 이렇게까지 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이 독재 체제에서는 미국에서 그냥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볼 때는 북한의 그런 비핵화를 해서 그런 미국의 그런 아무리 수많은 그런 경제 원조라든가 그런 금융 지원이 있다고 해도 저 독재자 김정은이가 있는 한은 우리나라는 개혁 개방에 실패한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그래도 다 알고 있네요.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좀 난면도 있어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 보면은. 더불어 이제 중국에 나와 있는 그런 일종의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사실 중국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은요, 말이 근로자지 월급을 안 준답니다, 월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일을 열심히 그게 날풀팔이를 했든 어디 노동자가 됐든 월급을 딱 받으면은 위안표를 받으면 배급만 준대요. 식구들 밥 먹고 배급만. 월급을 안 준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럼 미국하고 회담이 잘 돼서 우린 정말 배불리 먹고 싶다. 배불리 먹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진짜 북한이 진짜 못 먹나 봐요. 그쵸? 예. 우리 대한민국 식당 가면은 뷔페집 가면 그 밥 한 톨 먹고 잔뜩 싸놓고 다 버리고 고기 덩어리 다 버리고 진짜 이런 거 봤을 때 진짜 북한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야. 미국이 우리하고 비핵화를 하고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한테 많은 돈을 줘도 저 독재자가 있는 한은 우린 개방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주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우리가 그 핵무기를 만든 거에 또 하나의 우리 회의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저 남조선에 주한미군들이 들어와갖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방령 하나를 그냥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 핵폐기하면 우리가 만일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저렇게 다 폭망했는데 만약 핵폐기하면 우리도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북한 주민들도 이제 어제 듣고 본 얘기를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최근에 이제 북한 내부에서는 그런 비핵화에 대한 발언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좀 그렇게 북한 인민들은 원 뜻을 모르는 그러니까 원체 통제되고 김정은이가 강압적인 그런 차단된 어떤 외부의 그런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모든 거를 개별적인 그냥 자기들의 생각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앞으로 주민 통제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많이 할 것 같고 그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황 선생님. 네네.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됐답니까? 결과를 아직 모니터 못했는데 일부 좀 선전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직 결과 디테일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까 좀 알려주시는 것만 잠깐 봤고 모니터는 못했습니다. 부산도 지는 거죠, 결국은? 부산이 지면 안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더블당이 앞서가고 있네요. 부산까지 먹히면 부산도 결국 점령이 됐네요. 근데 부산에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 더불당이 올라가죠? 아,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전라도 사람들이 거기 많이 이주해서 사나요?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충남도 이인재가 뭐 상당히 많이 차이 나네요. 1위 더블당한테. 에이, 안 돼요. 60에 그게 이제, 37%. 60, 에, 60대 아, 37%예요. 아까부터 그랬어요. 아까부터 그렇게 됐고요. 서울시장도 지금 거의 당락이 확정됐죠. 모르겠어요. 경북도지사만 자유한국당이 앞서가고 있네요. 김태호 씨. 예, 김태호 씨, 그 사람, 이철호 예. 씨. 김태호 아닙니까? 경남도지사가 김태호 씨도 앞서가고 경남도지사 다 앞서가네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어떻게 우리 텃밭에서, 아유, 어떻게, 송파도 배현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떨어지네요. 나타나는 게.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서울시장이 박원순이가 되면 안 되는데, 이 서울시장 지금 차이가 많이 나요. 50대 20 몇 프로네요. 아, 큰일 났다. 서울이 왜 우리 좋은 서울, 메트로폴리탄 수도에서 왜 이렇게, 박원순이를 몰표를 주는 사람들이 많죠? 서울시장이 저, 58대 20이에요. 음, 58%대 20%. 그건 내가 2주 전에 박원순이가 선거도 하기 전에 미리 1등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네. 초친 건지 모르지만, 아, 뭐 다 어쨌든 뭐, 초친 게 아니라 다 지들 다 보관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어쨌든, 봐요. 어쨌든 이 투표 방식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문제 상당히 예, 많죠. 그래서 황 선생님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좌익 정권이 들어서도 지자체 선거라든가 총선 했을 때 보면은 거의 반반씩 논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뚜렷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지방세를 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우리 경상도라든가 충청도 뭐 그런 일대를 우리가 다 석권한다든가 아니면 대구를 포함한 그럼 대구도 경상도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야당들은 온 전라도 100%하고 중간에 뭐 강원도라든가 서울, 경기 지역을 이렇게 석권하듯이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대부분 선거가 그랬었는데 이 오늘 선거를 보니까 이건 뭐 완전히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어떻게 부산이라는 땅에서 어떻게 더불어공산당이 1등을 하죠? 아, 저는 이해 못 합니다, 솔직히. 아, 진짜 이해 못 하겠네요. 부산시장을 그렇게 뺏긴다는 거는 앞으로 부산시장이 문재인 정부 방식으로다가 모든 걸 지자체를 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부산 주민들은 과연 뭐 진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잠시 혼전이 됐다든가 아니면 잠시 뭐 거기 어떤 환상에 눈이 밝혀 그렇게 표를 잘못 찍었다든가 그래서 부산이 뺏겼다. 참 전라도는 100% 몰표고 경기도도 거의 100% 몰표고 서울도 100% 몰표인데 충청도하고 부산하고 경남이 그렇게 이 경상도 일부에서 강원도도 전멸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그나마 우리의 민주주의 보루가 그렇게 무너진다는 거는 이건 참 심각하네요. 제가 볼 때.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세워야 돼요. 지금 상황에선. 아이 저는요 솔직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싫어요. 아 진짜 하나 뭐 거기서 차라리 그냥 자유한국당이라는 것 자체를 다 없애고 그냥 새로 총선해서 그냥 이렇게 뭐 진짜 뭐 뽑던가 해야지 맨날 구태적인 사람들만 계속 나오고 경남도지사도 지금 김태호하고 김경수하고 박빙이네요. 박빙. 그래요. 예. 거기도 위험하겠네요 그럼? 위험하네. 48%대 47%예요. 위험하지 아니 어떻게 김경수라는 인간한테 표를 저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될 텐데 어떻게 저렇게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경상도는 과거부터 우리 보수 진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경수가 누굽니까? 그걸 떠나서
트루킹의 원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아니 전라도에 나와서 그렇게 몰표를 줬다면 저 말이 안 돼요, 저거는. 경상도 사람들이 그 원성을 갖고 있는 트루킹의 그 주범을 갖다가 몰표를 줘요? 에이, 저는 이해 못합니다. 저거 하나만 봐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죠. 그쵸. 저렇게 줬을 리가 없어요. 모르죠. 그건 모르는데. 근데 오늘 제가 일시적으로 투표한 사람들의 성향을 봤는데 민주당 찍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민주당 찍은 사람들 많은데, 근데 뭐 그거는 뭐 자기 정치적인 개인 소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 경남이라든가 경북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몰표를 받고 우리가 일방적인 거기서 승리를 해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우리 보수의 입장도 서는 거지. 경남에서 그렇게 지리멸렬하게 그렇게 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전 국토로 다 뺏기는 거잖아요.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아,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아,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더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